반갑습니다. 오늘은 27번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용이 유지되고 저장 용량이 큽니다. 대표적인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SSD가 있는데요. 이 SSD는 Solid State Drive의 약자로서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과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조기억 장치로는 CD-ROM이나 DVD, 블루레이가 있는데요. 이 블루레이는 25GB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 27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SSD가 되겠죠. 28번. 기억장치 관련 단위인데요. 기억 용량의 단위는 8비트가 1바이트죠. 자, 그 다음에 1024바이트가 바로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이것은 약 10의 3승 바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메가바이트는 1024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1024 곱하기 1024니까 약 10의 6승입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는 1024 메가바이트니까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예를 들어서 10의 9승이 되겠네요. 테라바이트는 1024 기가바이트를 의미하고 페타바이트, 그리고 익사바이트 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10의 6승, 10의 9승, 그 다음에 10의 12승,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익사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속도의 단위는요, 밀리세컨. 자, 밀리세컨은 처리 속도는 숫자가 이렇게 작을수록 더 빠릅니다. 그래서 밀리세컨은 1000분의 1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세컨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세컨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세컨, 그 다음에 팬텀세컨, 그 다음에 아토세컨이 있습니다. 문제 28번은요, 기가바이트를 바이트로 표현하면 1024, 1024, 1024를 곱한 것이다. 즉 10의 9승이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29번. 화면 표시 장치로는 대표적으로 픽셀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모니터의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고, 해상도, 즉 레졸루션은 모니터 등의 출력 장치가 내용을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단위로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선명해집니다. 모니터의 크기는 모니터의 화면 크기를 대각선의 길이로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재생률이라는 것은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초당 재충전 횟수를 우리가 재생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트 간격이라는 것은 픽셀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격이 가까울수록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문제 29번입니다. 모니터의 해상도는 운영체제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모니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상도는 어때요, 여러분? 예, 낮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30번 인터럽트, DMA, 채널에 대한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것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현재 작업을 저장하고 문제 해결을 한 후에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는 바로 우리가 정전이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것은 인터럽트의 종류는 외부 인터럽트와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거나 전송이 끝났음을 알릴 경우, 특정 장치에 할당된 작업 시간이 끝났을 경우, 또는 컴퓨터의 전원 공급이 끊어졌을 경우, 이렇게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터럽트가 걸린 형태를 외부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터럽트라는 것은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트랩이라고도 부릅니다. 명령 처리 중에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내부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요, 프로그램 처리 중에 명령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운영체제의 감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슈퍼바이즈 콜 인터럽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DMA가 있는데요. 이 DMA라는 용어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입니다. 자, 다이렉트 메모리니까 다이렉트라는 말은 직접이죠. 직접이란 단어인데요. 중앙 처리 장치에 참여 없이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DMA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장치의 제어 권한을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넘겨받아서 중앙 처리 장치를 대신하여 입출력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와 같은 주변 장치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가져오는 작업을 담당하는 장치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MA는 CPU의 간섭 없이 입출력과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채널은 주변 장치의 제어 권한을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넘겨받아서 중앙 처리 장치 대신에 입출력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와 같은 주변 장치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채널이다.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CPU의 간섭 없이, 자, CPU가 아까 중앙 처리 장치죠. CPU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직접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고속의 대량 데이터를 전송하여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DM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1번 포트, 버스, 바이오스. 자,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포트라고 하는 것은 시리얼 포트, 직렬 포트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한 비트씩 자료를 전송하는 형태가 바로 직렬 포트입니다. 병렬 포트는 한 번에 8비트씩, 그리고 PS2 포트는 6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USB 포트는 주변 장치를 최대 127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 핫 플러그 인 및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IEEE 1304는 주변 장치를 최대 63개까지 연결해서 핫 플러그인을 지원합니다. IRDA는 케이블 없이 적외선을 사용해서 주변 장치와 통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HDMI는 영상과 음성을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디지털 포트입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기기를 한 개의 케이블로 연결해서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고,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방식입니다. 버스라고 하면 내부 버스, 외부 버스, 그리고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버스는 자료를, 데이터를 이렇게 이동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내부 버스, 외부 버스, 즉 시스템 버스, 전달하는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제어 버스,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로 분류를 할 수 있고, 확장 버스도 확장 슬롯이 있으면 확장 버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스는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한 후에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합니다. 최근에 바이오스는 플래시롬에 저장되므로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펌웨어라고 얘기합니다. 펌웨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드웨어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을 펌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롬에 반영구적으로 저장되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읽기, 쓰기,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플래시롬에 저장되기 때문에 내용을 쉽게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문제 31번.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핫 플러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은 핫 플러그인이고,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변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32번. 하드디스크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은 백업한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즈 기능을 제거를 하거나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디스크 정리를 수행해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한 캐시 폴더의 내용을 삭제하면 되고, 확장자는 BAK, 이 BAK는 백업의 축약이고 temporary 파일인 .tmp 파일들을 삭제하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합니다. 즉, 시작에서 모든 프로그램들 가면 시작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시작에서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크기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자금량에 비해서 메모리가 적을 경우에는 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32번. 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크 검사를 수행하여 하드디스크의 불필요한 파티션을 제거한다. 아니죠. 예. 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크 검사를 하면 여기는 지금 불량 섹터나 논리적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시스템을 최적화,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하드디스크의 불필요한 파티션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디스크 공간이 확보되지는 않겠죠. 예, X입니다. 자, 그리고 33번 소프트웨어. 자, 지금부터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우리가 얘기하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여기에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포토샵, 그래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면 포토샵, 그리고 뭐 한큼 오피스, 뭐 이런 OA 관련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권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분류를 하면요, 프리웨어, 쉐어웨어, 트라이얼 버전, 베타 버전, 알파 버전, 데모 버전, 패치 버전, 상용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번들, 벤치마크 테스트, 애드웨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프리웨어는 free라고 했으니까 무료로 사용 또는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쉐어웨어는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만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입니다. 트라이얼 버전은 쉐어웨어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트라이얼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제작된 프로그램이 바로 베타 버전인데요. 일반인에 의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베타 버전, 알파 버전은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바로 알파 버전입니다. 그래서 알파 버전이 나오기 전에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회사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순서는 알파 버전, 그 다음에 베타 버전,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데모 버전입니다.
패치 버전은요,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이 패치 버전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구입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상용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오픈 소프트웨어인데요, 공개 소프트웨어. 이것은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눅스가 있죠. 번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일체를 우리가 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조건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하고, 애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광고를 포함해서 이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애드버타이즈먼트라는 광고에다가 소프트웨어 합성어죠. 애드웨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체계의 운영 방식입니다.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은 크게 일괄 처리, 그리고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 다중 모드 처리, 분산 처리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일괄 처리라고 하는 것은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일괄 처리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요, 다중이니까 멀티플 프로그래밍입니다. 하나의 주기억 장치에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억시켜 놓고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와 대화하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다중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거죠. 시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쉐어링 시스템인데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며 처리해 줌으로써 각 사용자에게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타임 쉐어링 시스템입니다. 다중 처리 시스템은 처리라고 했으니까 멀티플 프로세스입니다.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와 하나의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 시스템은 의미가 다르죠. 자, 다중 처리 시스템은 멀티 프로세스입니다. CPU가 여러 개라는 거죠. 듀얼 시스템도 있고 듀플렉스 시스템도 있는데요. 듀얼 시스템은 두 개의 컴퓨터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듀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듀플렉스 시스템은 두 개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한쪽의 컴퓨터가 가동 중일 때는 다른 한 컴퓨터에는 대기하게 되며, 가동 중인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즉시 대기 중인 한쪽 컴퓨터가 가동이 되어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이 듀플렉스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리얼타임 프로세싱 시스템인데요. 데이터 발생 즉시 데이터 처리 요구가 있는 즉시 처리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다중 모드라고 하는 것은 다중 멀티플 모드죠. 위에 있는 것처럼 일괄,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 이런 모드들을 모두 제공하는 방식이 다중 모드 처리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요, Distributed Processing 시스템인데요.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작업들을 나누어 처리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Distributed Processing 시스템입니다. Embedded 시스템은요,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조합된 전자제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TV나 밥솥, 냉장고, PDA 이런 가전제품 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사소한 오류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해당 부분의 모듈을 수정하여 변경 배포하는 버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패치 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사소한 오류의 수정,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해당 부분의 모듈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변경 배치, 패치죠. 패치 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